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수출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우 수출 전문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수출 분야 총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기부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분야 총괄입니다. 수출 역량별하고 수출 단계별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 역량별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수출 바우처 사업을 보시면 되는데, 내수 기업부터 수출 강소 기업까지 각각 수출액에 근거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출 단계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사전 준비 단계, 해외 마케팅, 수출 실행, 현지 진출까지 각 단계별로 마케팅 등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을 보면은 21년에는 2,437억인데 22년에는 2,312억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늘었습니다. 21년도에는 추경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상당히 많이 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지원하나 그걸 보면은 물류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 환경 변화 대응을 보면은 해외 규격 같은 경우는 ESG, 경영, 탄소 중립 같은 거를 저희들이 인증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출 진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컨소시엄 통해서 프리미엄 한국관 및 AI 활용, 그리고 바이어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화하고 수출 기업을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수 기업부터 500만 불 이상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075억이고요. 3,972개사를 지원하므로 중기부에서 수출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지원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수출 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 체결, 해외 진출, 국제 운송이 있는데, 보다시피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출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공고 일정이 이제 1차는 1월 12일까지, 2차는 4월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1차에 혹시 신청을 못하거나 1차에 탈락된 기업들은 꼭 2차에는 꼭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물류 바우처라는 게 있는데, 일반 물류 바우처는 여러분의 물류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해상 운임료 같은 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exportvoucher.com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K 육성입니다. 보시면은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 K로 선정하여 해외 판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보시면은 국내에서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고요. 단 이게 주의사항이 보시면은 국내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 본사 및 생산 시설이 꼭 한국에 소재하셔야 되고 제조 비용의 60% 이상 되셔야 됩니다. 규모는 26억 원, 300개사 내외고요. 선정된 기업은 브랜드 K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2년 동안 드리고요. 그 기업에 대해서 국내외 브랜드 K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브랜드 K 광고 영상 및 브랜디드 콘텐츠 송출, 제품 이카달로그 배포를 통해서 홍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바우처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참여 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비재 제품인 경우에는 꼭 한번 눈여겨봤다가 중소기업 유통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해외 규격 인증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5천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 그러니까 작년도 중소기업 수출액이 5천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인데, 말 그대로 보시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모는 153억 원, 그리고 630개사 내외 지원하고요. 시험 인증비,
그리고 공장 심사비,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50% 또는 70%. 요거는 이제 매출액이 30억 기준입니다.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70%까지 지원해 주고요.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출 컨소시엄 지원 사업입니다. 유사 업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바이오 발굴부터 해서 계약 체결까지 공동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규모가 141억이고요. 120개 내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관단체를 먼저 뽑습니다. 주관단체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상담에 갈 거예요. 어디 전시회를 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단순히 전시회나 상담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 준비 단계, 현지 파견 단계, 그리고 사업 관리 3단계를 묶어서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고 일정은 1월부터 쭉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소기업 중앙회 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계속 이제 수출 컨소시엄 관련해서 주로 품목별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컨소시엄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요거는 방금 얘기 드렸던 수출 컨소시엄이랑 약간 비슷한데요. 주관 기업이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기업협회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여러 중소기업에 묶어서 수출 마케팅 등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한류 연계, 해외 홈쇼핑, 해외 거점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통으로 나와 있는데 각각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가지가 각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소비재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각각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서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한 자사몰 진출, 공동 물류 같은 걸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규모는 367억 원입니다. 그래도 작은 지원 사업은 아니고 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쇼핑몰 활용 판매, 자사몰 활용 판매, 물류 및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각각 여러분들 필요한 거를 각각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쇼핑몰 활용 판매 보시면은 내가 아마존 글로벌 쇼핑몰 판매가 필요하다 그러면 쇼핑몰 활용 판매를 신청하시면 되고 내가 자사몰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지? 그러면 자사몰 활용 판매가서 지원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보시면은 이제 고비즈 코리아에 대해서 고비즈 코리아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주요 교육 거점에 수출 BI를 설치해서 그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벤처 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에 12개국 20개소에 257개의 독립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작은 사무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임차를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임차료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 신청 접수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정된 기업에게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자격을 드리는 사업인데 대상은 매출액 100억에서 1000억 원, 그리고 수출액은 500만 불 미만인데 혁신형 기업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 기업인 경우에는 약간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500억에서 1000억 미만 그리고 직간접 수출은 100만 불 이상 이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해외 마케팅,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 참여 시 우대, 금융 및 보증 지원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보시면은 공고 일정이 1월 12일부터 2월 9일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기업은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사업입니다. 이것도 방금 얘기해드렸던 글로벌 강소기업이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500만 불 미만인 기업, 다소 작은 기업들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내용 보면은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우대, 그리고 금융 및 보증 지원 같은 거를 지원하고요. 이상으로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코트라 사업 소개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코트라 경기지원단의 최영삼 부단장입니다. 글로벌 역량 진단 GCL 테스트입니다. 처음으로 저희 코트라 사업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GCL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 신청하는 기업이 얼마나 수출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테스트를 마치면 내수 기업 및 수출 기업별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주요 역량별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사업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입니다. 코트라는 그 각종 수출, 투자 진출에 대한 각 지역별로 맞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도 유선 상담,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등 여러 방면으로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 코트라입니다. 중소기업은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 코트라를 방문하지 않아도 이동 코트라를 방문 신청을 하시면 저희 전문위원이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동 코트라는 현재 전국에 총 19분이 계시며 각 지원단별 1분,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단별 6인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입니다. 저희 한국에 중소기업이 한 350만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1년에 수출을 한 번 이상 하는 기업이 한 9만 6천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숫자인데요.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만드는 저희 밀착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작년 기준, 2021년 기준 수출 실적이 제로인 기업 또는 작년에 10만 불 미만인 초보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지원 사업입니다. 스타트업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은 해외 시장성 검증과 초기 매출 확보를 위한 온라인 수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클라우딩 펀딩 플랫폼 이점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초기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는 스타트업들의 수출 및 투자 유치, 글로벌 창업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심이 많은 지사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2년 이상 그 팬데믹 현상으로 해외의 출장이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지사화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사화 사업은 코트라 127개 해외 무역관이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 4,000개사가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이 6개월짜리, 1년짜리 있고 업체 참가비는 6개월은 220만 원, 1년은 지역에 따라서 300에서 400만 원으로 저희가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지원 내용은 수출 성약 지원, 전시 상담의 참가 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등 여러 현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서비스하고 있고 한 그 해외 직원이 7개사를 맡아서 지사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유망한 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 해외 진출하는 경우와 실제로 중견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경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 경우는 70%를 지원하고 정부 예산에 그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해서 이 100% 예산을 갖고 기업, 수출 전문위원, 해외 무역관 3자 간이 협력을 해서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코트라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주력 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서 자동차, 조선 해양 기자재, 전력 기자재, IT 전자, 항공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장비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 사업을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의약품, 병원 서비스 기업의 해외 수출 및 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IT 지원 센터입니다. 해외에 크게 세 군데에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 세 군데에 86개의 독립형 사무공간을 입주 지원을 해드리고, 입주 지원 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세미나 등 간담회를 통해서 ICT 정보를 공유하고 유력 전시회 참가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해상풍력 글로벌 파트너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해상풍력 글로벌 공급망 진입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 건설 플랜트, 환경 에너지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이 네 가지 사업 유형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공공조달의 입찰 정보를 발굴하고 국내 상담회를 개최해서 조달 사절단을 파견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며, 담당 본사실은 코트라 디지털 그린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입니다. 각종 조사,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등 이 다섯 가지의 각종 서비스를 유료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수용한 이후에 조사 정보 보고서를 갖다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120개 무역관에서 현지에 일어나는 세일즈 활동 지원을 위해서 기업이 그 지역에 출장 가는 기간 동안에 각종 서비스,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일반 서비스가 있고 프리미엄 서비스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70만 원 내지 한 140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수출 상담의 사업인데요. 팬데믹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이 화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의 방안 유치를 통해 국내 업체와의 1대1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랜차이즈 수출 상담에도 화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되어야겠습니다.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타겟이 미국, 일본, 쇼피는 동남아, 대만, 큐텐 재팬은 일본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온라인 유통망을 입점을 저희가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한 1,000개사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입니다. 해외 진출했을 때 상품의 법률 자문이나 상표 출원, 그 다음에 특허의 침해 조사 등을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시장 뉴스입니다. dream.kotra.or.kr을 통해서 중심으로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해외 시장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지원은 일부 회사들만 관심이 있는 사항으로 자세한 거는 자료로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코트라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 FTA 활용지원센터 오재만 부장입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기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올해 2022년도 FTA 활용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발표에 앞서서 올해 특별하게 이슈가 된 우리 FTA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RCEP이라고 해서 아마 최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RCEP 비준이 돼서 올해 2월 달에 RCEP 발효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일본을 제외한 13개국과 함께 FTA 다른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RCEP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분들은 좀 더 많은 FTA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RCEP을 많이 활용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FTA 활용지원센터 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큰 사업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기관들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센터는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FTA만 지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는 상담센터를 1년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은 지금 말씀드리는 FTA 종합 컨설팅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FTA 종합 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분들이 FTA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지원해주는 종합 컨설팅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기업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원산지 판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품목별 인증 숫자라든지 업체별 인증 숫자를 취득해서 좀 더 용이롭게 FTA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소 중견기업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이 경기도와 함께 산업부 그리고 또 무역협회와 함께 예산을 지원받아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평균적으로 중소기업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 사업에 또 OK FTA 컨설팅이라는 또 다른 컨설팅이 있는데 앞전 사업과 동일한 컨설팅 사업이긴 하지만 본 사업은 산업부와 무역협회를 통해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서 본 사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FTA 종합 컨설팅과 함께 OK FTA 컨설팅 또한 대부분이 거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OK FTA 컨설팅 사업은 기업체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컨설팅 비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서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확인서 사전 확인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FTA 종합 컨설팅 사업은 수출자 위주의 컨설팅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산지 확인서 사전 확인 사업은 수출업체의 원재료를 납품하는 내수기업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업체들은 솔직히 FTA가 뭔지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무런 확인도 없이 대충 작성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 모두 다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우리 경기 중기청이라든지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진흥원과 함께 또 교육 사업을 워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순회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경우는 보통 하루나 이틀짜리 단순 교육인데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FTA 체결국만 별도로 하는 전문적인 FTA 전문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다 그럼 일본만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만 별도로 하는 일본 FTA 종합과정이라고 해서 마케팅 뿐만 아니라 FTA는 당연히 들어가겠고 여러 가지 해외 시장 전략이라든지 또 비관세 장벽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또 수출 통관을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딱 그 지역만 포커스로 해서 하는 교육이 저희가 올해 총 한 8회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8개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에 혹시라도 수출을 준비하신 분들은 따로따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또 소비재 업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소비재 업체 특히 이런 소비재용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신 분들은 가면 갈수록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타시지 않으시면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플랫폼에 캡처들이 입점할 수 있게끔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큰 아마존, 일본에서도 아마존하고 유럽에서도 아마존이 1등이긴 하지만 그런 거, 또 우리 중국의 타오바오라든지 또 유럽의 동남아의 라자다라든지 아니면 쇼피라든지 그런 과정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해외 설명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분들 저희가 찾아가면서 설명회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이한 설명회 하나 말씀드리면요. 교육도 하고 설명회도 할 텐데 앞으로는 기업체분들도 ESG라든지 탄소 국경세 관련해서 2020년도에 유럽에서 발효하는 걸 미리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을 사전에 중소기업들이 주행할 수 있게끔 ESG 및 탄소 국경세 관련 대응 교육과 설명회를 올해 총 26회 정도 경기도의 순회별로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교육도 들으시고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해외 마케팅 직접 사업도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통상촉진단 사업과 함께 저희 센터 FTA 사업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FTA 시장 개척단 사업도 있습니다. 두 사업은 큰 차이는 없지만 FTA 시장 개척단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경기도 통상촉진단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GBSA라든지 뭐 다른 기관도 같이 하고 있어 동일한 그런 기준이긴 하지만 FTA 시장 개척단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기존에 수출할 경우에 수출 신고했었을 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정확하게 예스라고 표시하는 업체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FTA 활용하는 업체들을 위한 인센티브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달 베트남 지역은 현재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베트남 쪽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하신 분들은 본 사업에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경기도 해외 전시회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큰 사업은 말씀드렸고요. 뭐 그 외에도 짜잘한 사업들은 있긴 하지만 그런 사업들은 저희 센터 아무 때나 1688-4684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껏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우리 뭐 다음이나 우리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도 다 그냥 경기 FTA까지만 치셔도 다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연락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요즘은 카카오 많이 쓰시잖아요. 카카오에서 친구 찾기 하셔도 저희 경기 FT센터를 찾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뭐 카카오에서도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Q&A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FTA 컨설팅 지원 사업이 어떤 대상인지 이 과정은 지금 나와 있는 PPT는 조금 저희가 바꿔야 되는데요. 300억 미만은 제가 작년까지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500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OK FTA 컨설팅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늘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FTA 컨설팅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협정이 다른 지역으로 수출한다든지 원산지 기준이 바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 통상 촉진된 사업하고 우리 FTA 시기단 사업의 차이가 뭐냐면 FTA 시기단 사업은 평가 요소는 경기도 사업이랑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기업체가 틀립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수출 신고할 때 FTA 원산 증명서를 발급을 Y로 정확하게 표시한 업체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저희 FTA 센터 사업과 함께 혹시라도 자주 하시는 질문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질문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도 이제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아무 때나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략물자 관련 송경석 단장입니다. 오늘은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10여 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상환경 때문에 전략물자 얘기가 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추가된 것 같고요. 간략하게 전략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 개념 잘 모르시죠? 전략물자가 어떻게 지정이 되고 전략물자가 무엇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략물자 관련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왜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안내드릴 사안이 있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물자입니다. 전략물자라는 용어는 최근에 공급망이 나오면서 전략물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는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전략물자를 정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고시에 별표 2와 별표 3에 담습니다. 분량은 700~800페이지 분량으로 꽤 많은 분량이고요.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전략물자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이중용도 품목을 관리하고 있고요. 방위사업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군용물자 품목 또는 원자력 전용 품목에 대해서 소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가 한국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최초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각국의 수출통제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과거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리원도 그 중에 하나로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상 의무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대외무역법도 의무가 있지만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이렇게 의무화됐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수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략물자가 지금 취급하시는 또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네,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수출 허가는 전략물자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수출 허가가 안 난다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그런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지정되나? 예, 화면에 보시다시피 4개 수출 통제 체제가 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한 미사일, 생물화학무기, 핵무기, 재래식 무기 이런 체제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체제에 따라서 이 체제에서 회원국, 한국도 모든 체제의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이 회원국에서 만장일치를 통해서 전략물자가 지정이 되고요. 한국은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이 품목과 이행 방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정돼 있을까요? 이중용도 품목이라고 하면은 통상 여러분이 산업용에서 쓰고 있는 품목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1부부터 10부까지 쭉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반도체,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반도체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략물자에 지정되어 있고요. 이중용도 품목만 약 83.4%로 꽤 많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하시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이중용도 품목이라고 하면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쉬운 것들만 골라내왔습니다. 열교환기, 펌프, 챔버, 반응기, 밸브 이런 것들이 전략물자고요. 밸브라고 해서 모두 전략물자는 아니고요. 화학물질에 쓰이는 그런 밸브가 있습니다. 화학 공정에 쓰이는 그런 밸브. 안쪽이 어떤 표면으로 코팅되냐에 따라서 전략물자가 되고 전략물자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해외랑 바이어랑 얘기를 좀 하실 때 전략물자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보통 이 영문을 제가 쭉 기재를 해왔어요. 네, 보시면 엑스포트 컨트롤이라든지 엑스포트 라이센스 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안전보장무역관리, 캐치올, 레드플렉, 생션, CCL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아 한국에서 하는 전략물자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국에 있는 수출허가 담당 기관들을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포해 드릴 거고요. 최근 동향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 분쟁, 기술 패권, 특정국 대상으로 제재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출 통제뿐만이 아니고 투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또는 통신, 영토, 인권 문제까지 지금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확대된 게 결국은 각국에서 제재가 강화가 되면서 수출 통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로부터 수입할 때도 문제가 되고요. 제재를 부과받은 국가에서로 수출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무역의 행위들도 한 번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최근 전략물자가 비전략물자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는 거고요. 전략물자 관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무역안보연구센터, 그다음에 수출지원본부, 전략물자 판정을 하는 부서도 있고요. 교육을 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 사이트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교육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물자 수출허가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슬라이드로 끌어냈는데요.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해서 이 전략물자로 지정이 되면은 우려 국가나 테러리스트 또는 우려 집단에게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수출 허가를 신청을 하면은 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고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사례들을 외국에서 보고된 사례들을 조금 모아봤는데 왼쪽에 보시면 아우디 Q7 보이시죠? 예,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치품은 유엔 제재에 따라서 수출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다고 북한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정보 보호가 유엔에서 되어 있는 거고요. 불법 수출 사례입니다. 북한 유조선이 지금 관 2개를 통해서 서로 공해상에서 이것도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사례고요. 이것도 경유 한족도 사실 불법입니다. 그다음에 허위 서류로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고요. 한국 기업하고 환경공단에 납품할 것이라는 허위 서류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모두 중국으로 내보낸 기업입니다. 최대 20년의 구금형 또는 100만 달러의 벌금형. 미국은 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법도 조금 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간접 수출도 좀 중요합니다. 대부분 좀 중소기업들이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합니다. 근데 그 납품한 물품이 그 대기업을 통해 사실 수출이 됩니다. 이게 간접 수출인데요. 사실 원청 기업에서 수출허가 신청에 필요한 전략물자 판정이라든지 그런 서류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해주셔야 수출이 적기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전략물자 여부 확인 방법입니다.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저희 인터넷에 보시면 예스트레이드 시스템이라고 쓰시면 다 나옵니다. yestrade.go.kr에 들어오시면 전략물자 수출 것이 별표 2와 별표 3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건 전략물자 목록이 다 나와 있는 그냥 목록이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 기업에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다 아니다라고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yestrade.go.kr에 들어오시면 온라인 작업하는 메뉴 보이시죠? 왼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yes, no를 통해서 전략물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저희 전략물자 관리원에 판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5일 내에 판정이 나가고요. 따로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략물자 관리원 yestrade.go.kr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문 판정 신청이라고 있으시죠? 이쪽에 들어오셔서 판정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스티가 저희 전략물자 관련이 대내외적으로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사집행기관이라든지 관계부처, 그다음에 해외 주요 협업기관도 있고요. 외교부라든지 국방부 여러 가지 업무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수출하는 과정 중에 모르시는 게 있다. 경기지방 중기청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더 빠르게는 저희 전략물자 관련 컨택센터가 있습니다. 6000번에 6400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오늘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스티 026000번에 64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신속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